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벌써 읽고 보고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렇게 꾸준히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뿌듯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괜히 맥주도 마시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왔는데요. GS25에 저번 주에 갔는데 4캔에 7,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목, 금, 토, 일 몇 가지 종류를 7,800원에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동네에서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4월달에는 책을 3권 읽었고 영화를 8편 봤습니다. 계속 3권씩만 읽고 있어서 올해 목표였던 50권 읽기 연말에 고생 좀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읽었던 것들이 다 좋아서 꽤 즐거웠던 독서였어요.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이 읽고 보고를 찍으면서 예술영화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영화관들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흥미가 좀 붙어서 이번 달에도 영화관에 3번 갔거든요. 온전히 집중하면서 보는 영화가 주는 즐거움이 좋더라고요. 일단 책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신영철 작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승우 작가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3편을 읽었어요. 일단 안톤 체호프 책을 얘기해보자면은 예전에 읽었던 단편집은 민음사에서 나온 단편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읽었는데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그 등장인물들 이름들을 실제 발음과 비슷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벨리코 폴스키, 드미트리치 구로프, 민음사에서 읽었던 버전에서는 벨리코플스키, 드미트리치 구로프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쌍자음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뭔가 약간 웃기기도 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책 읽다가 웃음이 나서 물론 책은 너무 좋았죠. 보통 소설을 읽으면은 인생이라든지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단편집을 읽으면서는 오히려 죽음이나 소멸, 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유머러스한 표현들도 많았고 특히나 각 단편들을 시작할 때 그 첫 페이지가 다 하나같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읽었던 책이 신영철 작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에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신영철 작가 책을 처음 읽어보는데 문학평론가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항상 글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이번에 빌려서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제가 뭐 책 읽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글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말을 저는 크게 체감하면서 독서를 한 적은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장들만 읽어봐도 이 작가가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한지가 느껴져서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시니컬한 문장 좋아하고 괜히 비꼬고 베베 꼬여있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런 저의 취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따뜻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문장 중에 하나는 앞으로 꽤 많은 것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겠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분명히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갑 돌아볼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 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난 아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런 문장들로 아주 꽉 채워진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책이거든요. 시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시를 즐겨 읽지는 않기 때문에 즐겨 읽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읽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 왓챠피디아에 읽고 싶은 책 목록에 시집이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시집을 다음 달엔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이승우 작가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승우 작가 책은 제가 올해만 벌써 3번째 책인데요. 캉탕이라는 소설과 생의 이면이라는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단편 소설도 한번 읽어보자. 2017년 소설입니다. 이승우 작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시잖아요.
문장들이 굉장히 기술자처럼 느껴졌어요.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읽는 사람 마음에 콕콕 박힐 수 있는지 명확하게 에임 설정을 하고 글을 쓰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장편 소설보다 그 테크니컬한 면이 강조돼서 읽히더라고요. 이전에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 2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묵직한 느낌을 생각하고 단편을 읽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맛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신영철 작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랑 조금 비슷한 감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둘 다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권 다 웃게 만드는 재치 있는 문장들도 두 책 다 있었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즐겨 읽던 느낌이라기보다는 훈훈한 느낌의 재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거는 다양하게 읽어야겠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쓰는 글들도 너무 아름답고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은 반성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쿨한 거 좋아해. 삐딱한 게 최고지. 못된 사람들 최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최고. 마음이 따뜻한 것도 좋다.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첫 번째 단편인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편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위험한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쉽지만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 복숭아 향기라는 이 단편에서는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생애이면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생애이면이랑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은 이렇게 3권 제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는 8편을 봤고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2편을 봤어요. 키즈 리턴 그리고 4대4 곱하기 10월. 이 영화는 어떻게 읽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2편을 봤고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2편 봤습니다. 그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첩첩산중과 며칠 전에 개봉한 여행자의 피로, 또 이제 데니붕 감독의 알로 슈티라는 영화를 봤었고, 미아 한센 러브 감독의 베르히만 아일랜드, 베르트르 보넬로 감독의 더 비스트, 이렇게 8편 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열정은 더 수바트 시네마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특별전을 해줘서 보러 갔는데 엄청 초창기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인가 그럴 텐데 일단 재미는 확실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느낌도 좀 있지만 뭐랄까 홍상수 감독 영화 생각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재밌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첩첩산중이라는 30분짜리 단편을 꽤 취한 상태로 집에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홍상수 감독 영화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30분 만에 얘기를 끝내려고 뭐랄까 영화가 굉장히 달려가더라고요. 그 달려가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면 그 여백이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러닝타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 시절의 정유미 배우 연기는 진짜 거의 폭주기관차 같더라고요. 홍상수 감독의 이 시절 영화는 술 마시면서 보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미아 한센 러브 감독의 베르히만 아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시놉시스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영화 감독 커플인 크리스와 토니 이 둘이 같이 시나리오 집필을 하기 위해 어떤 섬으로 떠나서 그 섬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영화거든요. 남편은 집필 작업이 아주 술술 풀리고 있고 아내인 크리스는 뭔가 계속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크리스가 느끼는 감정들과 또 크리스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제가 창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하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화면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푸른빛으로 새벽을 찍어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엄청 재밌게 봤던 영화가 그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오슬로 8월 31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걸 모르고 저는 보기는 했는데, 그 주인공이 주는 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빛으로 새벽을 담아내는 그 화면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배우 이름은 앤더스 다니엘슨 리라는 아마 노르웨이 배우일걸요? 노르웨이 배우 맞습니다. 영화 감독 부부에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건데, 이 영화의 감독인 미아 한센 러브도 감독 부부였더라고요. 그 남편은 올리비에 아사야스라는 감독이고요. 저도 이 감독 영화 엄청 재밌게 봤던 게 있더라고요. 장만옥 배우가 나왔던 이마베프라는 영화를 제가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1996년 작품인데, 이 영화를 찍고 이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장만옥이랑 결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그 다음 부인이 미아 한센 러브였습니다. 뭔가 이거를 찾아보는데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미아 한센 러브 감독이 본인 마음을 잘 투영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생각을 혼자 해보다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창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더 과몰입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술의 형태로 발현되는 무언가가 그렇게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던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예술로 표현하게 되면은 뭔가 손에 잡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그것들이 표현하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던 것일까? 그 존재의 형태가 뭔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재밌었던 거는 화면이 패닝될 때 꽤 덜커덩 거리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2021년 영화인데 2021년에 이 카메라 돌아가는 게 이렇게 덜컹거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느꼈던 게, 잘 풀리지 않는 그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 대한 불안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히 잠시 해봤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 친구를 만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천할 일은 잘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영화 추천할 일이 있다면 베리만 아일랜드 강력히 추천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홍상수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를 보고 왔거든요. 이 영화는 제가 보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홍상수 감독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요거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광화문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받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제가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들이 2010년 전으로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제목을 말씀드려보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오키의 영화, 북촌방향, 우리선이, 자유의 언덕. 1년에 한 편씩 이 영화들이 나오던 시기라 이때 매해 영화관에서 이 영화들을 봤으면 정말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큰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보기보다는 진짜 재미로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웃겨요. 웃겨서 본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홍상수 감독 영화를 소비하는 것 중에는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화들은 웃기기도 한데 제가 창피해지게 만드는 영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을 들키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대사들이 주는, 상황들이 주는 재미도 월등하고, 그거를 보는 나 자신이 창피해지는 묘한 이 불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의 영화들에 비하면은 요즘에 나왔던 영화는 제 기준에선 조금 삼삼하다고 해야 되나요? 평양냉면 같은 느낌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여행자의 필요도 재밌게 봤는데 예전만큼 강렬하진 않았다, 이 정도가 제 감상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영화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있다가 제가 전주국제영화제를 가기로 했거든요.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전주 내려가는데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 영화제 처음이기도 하고 제 집중력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에 4편, 5편
전 하루에 2편씩 총 6편 보고 오려고 예약을 해둔 상태고 숙소도 그 영화의 거리 근처에. 그래서 제가 보고 올 영화는 일단 예매해둔 걸로는 그 2-3달 정도 계속 거의 무슨 앵무새처럼 말했던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를 예매해뒀습니다. 새벽에 뭐든. GV가 예정돼 있는 회차라 너무 기대가 돼요. 같은 날에 이제 미망이라는 한국 영화 감독, 배우 전부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메이저 톤으로라는 영화랑 푸안이라는 영화를 예매해뒀고요. 토요일에는 요가 연습 그리고 렌탈파파라는 일본 영화 예매해뒀습니다. 제가 하루에 영화를 2편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흘 연속으로 무사히 해낼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은 되는데 또 설레기도 하고 축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번 전주에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술도 많이 마실 거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생각입니다.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셨는데 전주에서 저를 또 보신다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고 보고 정리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